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5번 과실범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 건데, 자, 이거 정답이 1번이거든요? 그쵸, 여기도 1번 답 체크 한번 해볼게. 그래서 정답이 이게 1번인데, 자, 1번, 여기 답 체크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중실화죄와 업무상, 실화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다 이랬는데, 우리 형법 제171조에서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이걸. 그걸 아셔야 돼. 어떤 분은 또 그래.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중실화죄, 업무상 실화죄, 이거 이거, 죄명을 다 법정형까지 다 공부해야 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법조문에 보면은, 171조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제171조 업무상 실화, 중실화, 이렇게 타이틀이 달려있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법조문만 똑바로 봤어도 이 문제는 맞춘다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법조문 한 번도 안 보잖아, 그죠? 형법 공부할 때 내가 진짜 진정한 내공을 쌓고 싶다 그러면은 항상 법조문을 한번 뒤져봐요. 난 요즘 친구들 법조문을 너무 안 봐서 탈이야. 학원에서 어떻게 이상한 공부를 배웠어. 어디서 뭐 얌체 같은 공부, 무슨 6개월 만에 합격했니, 1년 만에 합격했니, 뭐 그런 거서부터 해갖고 뭐 얌체 같은 공부, 물론 뭐 합격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법조문은 봐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법률을 공부했다고 한다면 법조문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뭐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겠어, 응? 자, 그래서 자, 여기 일단 맞는 거 여기 1번 체크하시고, 제가 여기 법조문을 한번 그대로 제가 타이프를 한번 쳐볼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보자. 요 깨끗하게 하고. 자,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형법 제 171조 이렇게 나와 있고, 타이틀 제목이 어떻게 달렸냐면은 업무상 실화. 자, 업무상 실화.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쉼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중실화 이렇게 나와 있어. 그죠? 중실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타이틀이 이렇게 달리고, 법조문에 저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업무상 과실, 그 다음에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 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법조문만 여러분들이 한 번만이라도 방화 관련돼서 공부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었지. 그래서 우리 형법 제 171조에는 그죠? 바로 업무상 실화와 중실화를 동일하게 보고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단 말이야.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과실범인데 중실화라는 것은 더 뭐가 무겁다. 주의 의무를 더 가져야 될 놈이 주의 의무를 가지지 못했다, 그 말이고요. 그죠? 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업무상이라는 게 붙었죠. 이 업무상이라는 것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쵸?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이런 걸 갖다가 업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일회적으로 하는 것은 업무상이 될 수가 없지만, 사람이 사회생활 하면서 바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에 대해서 어떤 가지는 이런 의무, 그걸 갖다가 업무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되셨죠? 그래서 어쨌든 알아두실 것은 제 171조에서는 업무상 실화와 중실화를 같은 선상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문제 있잖아. 응? 문제 한번 가보자. 자, 문제에 보면은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 법정형은 동일하다 그랬는데 동일하죠. 그죠? 그럼 가서 가볼까? 법정형 동일하지. 법정형 똑같이 나왔잖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잖아. 되셨죠? 그래서 맞는 거야. 동그라미 1번은. 예? 이렇게 하면 돼. 자, 이제 2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번.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의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자, 요거 토마토 상자 사건이거든요. 토마토 상자 사건. 여기다 판례 번호 좀 우리 적어놓자. 자, 판례 번호 제가 불러드릴게.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2009도에 2390, 2009도에 2390, 2009도에 2390 적으셨어? 자, 여기에 대한 걸 한번 보자. 계속. 자, 그래갖고 어쨌다는 거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여기까지도 맞는 말이야. 그죠? 야, 물건 내리다가 물건 떨어져갖고 사람 다친 건데 피해자가 상해 입었는데, 요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것은 뭐냐? 차 운전하다가 차가 서로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나갖고 진행하다가 다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상자 떨어져서 다친 건 교통사고가 아니잖아. 그죠? 교통사고 해당하지 않아.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야. 근데 이 뒷부분에 보면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물건 하역할 때, 그죠? 이 사람이 그 토마토 저기 화물 장사 아니냐. 토마토 화물을 내리고 올려주는 그 장사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 토마토 내리는 거, 하역하는 거에 관련된 바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거야. 교통사고 관련된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판례에서는, 그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보지 않았다는 쟁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는 거야. 차로 인한 사고가 아니란 말이야. 물건을 하역하다가 사고 낸 거기 때문에 그 물건을 하역하는 그 업무에 관해서 바로 과실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돼?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한다 이래야 돼. 자, 요 문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에이. 자, 판례를 잠깐만 조금만 계셔봐. 자, 여기 한번 보자. 그래서 지금 요 토마토 상자 사건이야. 토마토 상자 사건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하고 자꾸 헷갈려 하냐면은, 지금 교통사고 냈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상 아니냐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 보자. 지금 이 사람이 상자 내리다가, 그죠? 화물차에서 아이씨, 손가락이 안 좋아서 그래. 화물차에서 맞아, 물건 내리다가, 토마토 상자 내리다가 다치게 한 거죠. 그죠? 자, 다치게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알아두실 것이 뭐냐면은,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을게. 자, 여기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차 사고가 아니야, 이게. 그죠? 차 사고가 아니죠? 상자 내리다가 사람 다쳤는데 차 사고가 아니잖아. 교통사고라는 것은 뭐냐? 교통사고라는 것은 차가 진행하던가 후진하던가 어쨌든 차가 댕기다가 도로상에서 댕기다가 사고를 냈을 때 바로 교통사고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경우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갖고 이 경우에는, 그죠? 만약에 실내의 원칙을 준수하고, 그죠?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죠? 거기 형사처벌을 갖다가 감경해주거나 면제해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보험에 가입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해당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말하는 사고가 아니라는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요거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교통사고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은 뭐냐면은 이 두 번째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지금 물건 하역하는 거죠. 토마토 상자 하역이죠. 물건 내리는 거, 그죠? 물건, 물건 내리는 거, 그죠? 이 물건 내리는 이 행위가 어떤 거야? 이 사람은 물건 하역하는 거에 대해서 주의 의무가 있죠, 그죠? 주의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죠? 토마토 상자 내리다가 물건 내리다가 사람 다치게 한 것은 물건 하역할 때 조심해서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치상은 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는 그러니까 위에 여기 차사고해가 관련된 업무상 과실치상이 아니라 지금 물건 내리다가 화물차 주인이 물건 내리다가 다치게 한 것은 바로 물건 하역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요 부분을 보니까 얼뜻 보기에는 뭐 차에서 뭐 사람 지나가는 사람 상자 내리다 다치게 했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이 판례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람 다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적용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바로 사람이 다쳤잖아. 물건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사람 다쳤잖아. 그래서 그 하역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사람 다쳤다. 그래서 하역할 때 이것도 뭐야? 그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업무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역 과정에서 다치게 한 것은 바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된다는 얘기야. 성립하지 않는다. 요 말이 틀렸지. 그래서 이 2번 문제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혼돈을 일으켰냐면은 차사고하고 물건 하역하는 거랑 막 믹싱을 해갖고 말을 얄딱구리 하게 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시험장에서 이거를 흠결을 못 잡아낸 거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쪼개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그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거,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은 뭐야? 물건 하역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그 물건 하역하는 업무에 대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해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해서 다친 거에 대한 처벌을 했다는 거야.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야.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 판례에서는 쟁점이 두 가지였었어.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돼? 두 개를 얄딱구리하게 섞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자를 빨리 못 잡아냈다는 것이죠. 자, 이제 3번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자. 자, 3번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거 한번 보자. 3번에 대한 얘기. 이제 골프 캐디 얘기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의 살펴야 되겠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주의 의무는 경기 보조원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경기 보조원도 마찬가지죠. 같이 골프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죠? 스윙샷을 날릴 때 경기 보조원이던 그 옆에 같이 골프 치는 친구든 다 같이 다치지 않게 주위를 살펴서 방망이를 골프채를 휘둘러야지. 그냥 무작정 그냥 신바람 난다고 골프채 휘둘리면 어떻게 돼요? 그 골프 보조하는 캐디라 그러죠? 캐디가 다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요, 이걸 처벌했어요. 그죠? 돈 많다고 까불었겠지. 골프장에서 막 시건방 떨면서 막 골프채 그거 막 골프채 어떻게 보면 흉기야. 그거 앞에 볼록 동그랗게 나와있는 거 망치같이 막 동그래갖고 무겁단 말이야. 그거로 더 머리통 같은 데인데 맞아봐, 큰일 나는 거지. 그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 판례 번호 좀 적어봐. 판례 번호. 자, 찾아봐. 나중에 판례를 2008도에 6940 2008도에 6940 2008도에 6940 적어놔. 그래서 골프 캐디 있죠? 경기 보조원이라는 건 캐디를 얘기하는 거야. 당시 사안이 어떤 사안이었냐면은 이 양반이, 그죠?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그죠? 이게 뒤에 골프 캐디가 서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주위를 살피지 않고 휘두르는 바람에 뒤로 이렇게 방망이를 뒤로 빼는 과정에서 그 골프 캐디의 눈에 다쳤는데 눈이 찢어졌어. 눈이 찢어져 갖고 이마가 깨졌단 말이야. 피가 막 났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놓고 나갖고 치료비도 안 주고 그냥 대충 넘어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골프 보조원 캐디가 야마가 돌았어요. 그래서 사장님 저 이거 다치시게 한 거 이거 저 치료비라도 주셔야죠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랬나봐. 한마디로 졸부였었나 보죠. 그죠? 돈 아까웠나 보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 경기 보조원 캐디가 형사고소를 했는데 결국은 대법원에서는 경기 보조원 캐디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골프 치는 사람은 항상 주의 의무를 살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보조원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보조원이 됐던 누가 됐던 바로 방망이 휘둘 때는 그 주변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항상 주의를 살피라는 판례였습니다. 되셨나?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 이제 또 맨 마지막 4번 보면 되나? 4번에 봅시다. 4번에 보면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행정법규. 자,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가로쳐 놓을게. 자,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는 것은 뭘 위반했을 때 거기다가 벌금을 과하던가 과태료를 과하던가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뭐야? 어느 정도 고의와 관련되어 있으면 고의범이고 과실에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은 과실범이 되는 거죠. 여기 계속 보겠습니다.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여기까지도 맞는 얘기야. 우리 판례를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 규정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지문에서는 뭐가 꼽사리가 꼈냐면 해석상 과실범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라 하더라도 요 말을 집어넣어서 말을 얄딱구리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4번 지문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자, 과실범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주의 의무가 필요한 것이죠. 그죠? 여기 보면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말도 안 되는 두 줄의 지문을 짬뽕 시켜 놓은 거야, 이 지문은. 그죠? 그래서 여기 어쨌든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얘기는 주의 의무가 있어야지 됩니다. 자, 요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화면을 바꿔서 해볼게. 자, 여기 한번 좀 보자. 자, 우리가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고의범이라고 하면은, 그죠? 고의범이라고 한다면은 고의의 반대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과실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거 아니야. 고의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범죄 사실에 대한, 그죠? 인식과 인용이 있어야지 돼요.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인용을 고의라 그래. 그죠? 그리고 과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게을리했을 때, 사고 났을 때, 그죠? 이것을 과실범이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상하게 배워갖고 고의범의 반대는 무조건 과실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고의범이 성립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실범이 성립한다. 어서 있다고 이상한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고의범이 되는 데에 있어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 인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범죄 사실의 인식 인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다친다라는 거, 그리고 인용이라는 것은 다쳐도 좋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고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 있다는 것은, 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다칠 수 있다, 다친다라는 인식, 그죠? 다친다. 이것이 나쁜 짓이다, 범죄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거, 이걸 인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식과 인용이 있는 것을 고의라 그러고, 자, 과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사고 내는 거거든요. 주의 의무.
만약에 이 주의 의무마저 없다면은 뭐야? 고의범도 과실범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어떤 책임도 전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다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 고의과실에 대한 어떤 개념이 그지같이 섰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고의과실 문제만 나오면 존나 헤매는 게 바로 그거야. 그래서 만약에 고의도, 그죠?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건. 형사 책임이 전혀 없는 거야. 고의의 반대가 무조건 과실이 아니라니까. 과실범이 되려고 하면 주의 의무가 있어야지 돼요. 자, 우리 이렇게 이해하자. 자, 예를 들어 갖고 여기 차가 이렇게 있어요. 차가 있는데, 자, 차가 있는데 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전방에 사람이 있는 걸 주시하면서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차가 마음 놓고 달려도 됩니다라는 우리 사회의 약속이란 말이야. 그걸 우리는 신뢰의 원칙이라 그래요. 너가 여기는 사람이 안 댕긴다는 어떤 전제하에 네가 속력을 내서 댕겨도 좋다라는 그걸 신뢰의 원칙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운전자가, 그죠? 횡단보도나 아니면은 사람이 건너는 횡단보도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잠시 정차를 하고 신호등의 신호를 봐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정차해갖고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거죠? 그죠? 주의 의무 게을리한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과실이 성립하는 거죠? 그죠? 과실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로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자, 고속도로 같은데 횡단보도도 아니고 고속도로야. 사람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옹벽으로 쳐갖고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놨어. 그냥 고속도로 쌩쌩 달리게 했어. 차가 막 진행하고 있는데, 그죠? 여기 갑자기 웬 사람이 여기 옹벽 담 넘어갖고 여기 뛰어올 거라는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 운전자는 깜깜한 야밤에 그냥 운전하고 있었는데 뭐가 툭 튀어나와갖고 탁 치고 지나갔단 말이야. 이 경우에 이 버스 운전사는 과실이 있니 없니? 그 과실도 없는 거죠. 그죠? 최대한 어떻게 돼요? 주의 의무를 다 한 거죠, 이 사람은. 그죠? 그래서 과실범을 벌하려고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주의 의무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되셨나? 그리고 고의범은 가장 중요한 게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만약에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 없다면 고의범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과실범도 마찬가지야. 그 주의 의무가 없다면, 그죠? 주의 의무를 다할 의무가 없다면은 뭐예요? 과실범 역시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적어놨잖아. 고의, 과실. 자, 두 개 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형사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학원서 어떻게 그지같이 배워왔나봐. 내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헛소리 더럽게 많이 하더라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다? 자, 어쨌든 요 뒷부분은 전부 헛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우리 판례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판례에서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 우리 이 시험에서는 요 부분, 제가 지금 괄호에는 요 부분을 꼽사리를 넣어서 애매하게 야리꾸리한 지문을 만든 거야. 그러면, 과실범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이 지문을 그대로 이어나간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주의 의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그죠? 고의범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 인용, 고의가 있어야 되겠고, 과실범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주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 주십시오. 되셨나요?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모르시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형법 공부를 좀 제대로 좀 정신 차리고 하셔야 돼. 되셨나? 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나도 못 모르고 막 시험 문제 어렵다고 막 거기 뭐라고 뭐 출제하신 분들 막 욕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그렇게 막 미친듯이 어렵고 난해한 건 아닌 것 같아. 몰라, 5번까지 해설한 결과는 그래. 내가 막 이게 뭐 굉장히 저거 하는 건 아니야. 대신 말을
지문을 얄딱꼬리하게 만들었어. 얄딱꼬리하게. 되셨나?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자, 정답은 몇 번이었었어? 이거 5번에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거야. 1번을 답으로 하시고, 중실화죄와 업무상 실화죄는 바로 법정형이 동일하고요. 같은 17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야. 같은 조항에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법정형도 동일하고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따 제가 밤에 일 갔다 와서 또 여러분 또 올려드릴게. 내가 감기도 걸리고 지금 몸이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여러분들 시험 막 끝나고 막 궁금해하시고 공부한 열망이 막 탔을 때 공부 좀 알려드리려고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냥 어떨 때 보면은 밤에 새벽 1시 2시 막 이렇게 영상 녹화할 때 보면은, 그래 과연 내 수업을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 어떨 때 조회수가 막 10개 20개밖에 없고 할 때는 눈물도 나오고 막 그럴 때도 많어.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나는 전국에 어떤 누군가 선생님이 없어서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공부하는 분이 분명히 있다고 나는 봐. 그 한 분을 위해서 나는 이 영상을 녹음을 한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 근데 모르겠어. 내 구독자 중에서 지금 현재 저한테 뭐 이렇게 열성적으로 해주시는 분 있으시고 한데, 좀 그분들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항상 갖고 있어. 그분들 때문이라도 내가 영상을 게을리 못 올리겠더라고. 부지런히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자, 어쨌든 뭐 요렇게 얘기 드렸어요. 저 심하이를 지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나가봐야 되거든요 지금. 예. 자, 오늘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고요. 예, 고맙습니다. 마칠게요.